시범격이 들어간 첫날부터 빵빵 터졌죠. 포기는 할 수 있겠죠. 이게 수익성이 전혀 없다. 너무 적자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손을 털고 나가겠지만 티빙이 거의 지금 좀 외로운 사투를 벌인다? 티빙이 빠진 자리를 누가 들어올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규입니다. 이 두 조합이 왜 이렇게 만났을까?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뭐 야구 기자로 올해 27년째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 같이 누군가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이 기자님을 염두에 뒀죠. 이재욱 기자님과 함께 티빙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야구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잖아요. 뭐 ABS라든가 그렇죠. 피치클럭이라든가 변화폭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베이스 크기도 네, 달라지고. 그라운드에서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라운드 밖에서는 티빙이에요, 단연. 그렇죠. 네. 지금 야구장 갈 때 티켓을 사지만 네. 사실 뭐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볼 때는 그동안 공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팬들이 돈을 내고 야구를 봐야 되는 5월부터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근데 그 시범 경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불거져서 뭐 팬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방향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해서 이 주제를 좀 꺼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안이 예견된 상황인가를 먼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예견된 상황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우선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기준을 놓고 보면 1월 8일 날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고 3월 4일 날 최종 확정되고 3월 9일 날 시범경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3월 9일 시범경기 들어간 첫날부터 빵빵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이즈 마케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그캔가? 어쨌든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지금 이슈몰이에 성공했어요. 사실 네이버가 2006년부터 이 프로야구 중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20년 가까이의 이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상황인데 TV는 이제 이 단기간에 이걸 네이버로 따라잡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기존 사업자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입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입찰 공고가 나오고 입찰을 해서 평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범 경기 바로 한 5일 전에 이 유무선 중계 방송권 이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네. 팬분들은 이제 그런 의견이 있던데 1월 8일 날 우선 협상자 선정하고 3월 4일 날 결정됐으면 2달의 여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준비를 부족했냐 시간이. 근데 사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최종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2달 만에 이렇게 금방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티빙이 이 야구 팬들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좀 부족해 보인다. KBO 입장에서도 KBO가 산업화라는 이제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산업화의 출발점은 고객 분석인데 야구 팬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KBO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KBO도 이제 이게 좀 수익성 극대화. 네. 여기에 너무 좀 집중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잘못이 KBO부터 이제 첫 단추가 이제 잘못 끼워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입찰이 늦어졌다라는 것은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구단에 계셨으니까 또 이제 KBO 쪽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KBOP에서 마케팅 자회사에서 이 중계권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BOP 이사회가 쉽게 구단 이제 마케팅 관련된 부서에 임원이 있으면 임원이고 임원이 없으면 팀장이 이제 KBOP 이사거든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KBO 쪽 입장은 하일승 사무총장 뭐 그 시절에 현대 유니코스 해체되고 그런 과정에서 예결상권도 사실은 뭐 KBO가 다 뺏겼으니까 구단에 KBOP 이사회에서 뭐 결정을 하는 것이지 KBOP 자체적으로 이거 끌고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느냐
네. 외부에서 볼 때는 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이 방송이나 언론 미디어 관리를 다 홍보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는 홍보팀 영역인데 의사결정에 입찰에 참여한 거는 마케팅이라는 거죠. 근데 마케팅은 사실 이제 구단 수입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데 홍보팀에서는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번 심사 평가 점수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기술 점수, 네. 그리고 가격 평가. 가격 평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50대 50을 나눴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가격 쪽이 60으로 갔다가 이제 50으로 이제 바꿔졌는데 기술 점수를 평가를 할 때 마케팅 실무자가 방송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었느냐.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가 출발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사실 마케팅 구단 마케팅에서 방송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저도 사실 야구단 프런트로 이제 반 이상을 홍보팀을 했지만 이 컨텐츠는 평가할 수 있지만 기술 평가는 좀 어렵고 결국에 뭘로 평가하겠어요? PT를 누가 잘하느냐예요. 그래요. 프리젠테이션은. 그리고 돈 누가 많이 써내냐. 네, 근데 프리젠테이션은 전혀 다르잖아요.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그냥 약속만 하는 네, 거죠. 그렇죠. 이거 말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티빙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프리젠테이션 하면 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결국에는 이 과정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BOP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10개군의 마케팅 팀장만 나와서 이사회 구성을 해서 결정하는 구조보다는 어쨌든 뭐 KBO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누군가 책임지는 그런 분들도 누군가가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작년 끝나고 나서 허구현 총재도 임기가 끝나고 이제 연임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걸려 있었고 또 전임 사무총장의 또 임기도 끝나면서 이게 또 이제 바뀌었잖아요 사무총장도 그런 교체기에서 이런 또 입찰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 입찰이 너무 늦게 들어갔다. 뭐 그렇게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료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 이제 티빙이 무선협상조 선정될 때 바로 나온 이슈가 유료화였잖아요. 그렇죠. 이 기자님 볼 때 유료화가 이거 성공할까요, 결국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야구를 보신 분들이 다 이 무료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고 모든 팬들이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료화에 대한 이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가격 저항 막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OECD 기준으로 해서 이 선진국에서 스포츠가 이제는 유료가 사실 OTT도 그렇고 다 대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마 팬들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긴 알 거예요. 알지만 결국 유료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제 컨텐츠라든지 부가 서비스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시범 경기 때 보여줬던 티빙의 그런 준비 과정이라든지 컨텐츠들은 사실은 팬들이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유료화의 전제 조건은 그만큼 이제 서비스 품질이 이전 무료일 때보다도 향상됐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이버가 그동안 무료로 하면서 팬들한테 보여준 서비스는 사실 제가 볼 때 극강 수준이거든요. 근데 K리그에서 쿠팡 플레이가 성공한 거는 축구는 중계를 메이저 스포츠 채널이 외면했잖아요. 축구 연맹에서 이 방송을 위한 참 지원을 엄청 적극적으로 했어요. 축구 연맹에서는 그러니까 스카이 스포츠를 지분을 이게 사면서 스카이 스포츠가 프로축구 중계를 하게 했잖아요. 축구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서 OTT 유료화가 이게 진행이 됐고 야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티빙이 거의 지금 좀 외로운 사투를 벌인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저는 티빙을 이렇게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O와 10개 구단이 사실은 3년간 1,350억 원, 연간 450억 원의 사실은 엄청난 거액을 이제 받고 유무선 중계권을 이제 팔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얼씨구나 하면서 받아 쓰고 그냥 네. 이거 끝날 게 아니라 결국은 티빙이 유료화가 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안착을 시켜줘야 그 훗날을 또 도모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게 안착해야지 KBO가 원하는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티빙에서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KBO 리그가 티빙에게 뭘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개 구단이 합의가 돼야 되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 선수들하고의 이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메이저리그 지금 이 서울 시리즈가 네.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쿠팡 플레이를 보았더니 저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 네. 저 정도 수준이 나오니까 저거는 유료할 만한데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티빙 역시도 이 좀 차별화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제 LG U 플러스가 포지션별 영상이나 이제 경기장 주민 기능을 탑재했을 때 그걸 좀 팬들이 좀 좋아했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료였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팬들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있어야 부분들이 유료화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프로야구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네. 통신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5년간 이제 사업권을 운영해왔는데 작년까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존 플랫폼은 어떻게 될지 네이버 스포츠 야구 영상을 들어가 보면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네이버 스포츠의 메인인 야구의 영상이 빠지니까 타격이 크고 지금 네이버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자님 뭐 야구계에서 이게 지금 티빙이 엄청 지금 헤매니까 네이버가 웃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네. 뭐 다르긴 하겠죠. 봐라 네이버가 네. 그동안 무료를 하면서도 이렇게 잘 해주지 않았느냐. 네. 뭐 그런 쪽을 이제 가지고 뭐 칭찬이 들어오니까 뭐 웃긴 하겠지만 근데 3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년 후에 네, 3년 후에 지금 티빙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은 티빙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티빙이 빠진 자리를 누가 들어올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티빙이란 CJ ENM이라는 이 그룹도 이게 뭐 간단한 그룹이 네,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상당히 큰 출혈을 뭐 감수하면서도 이 프로야구 중계에 뛰어들었는데 그냥 하다가 말지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네, 네, 네. 분명한 목표가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것은 그만한 또 자금력이 있고 네. 자금력이 없는 만약에 업체라든지 기업이었으면 올해 당장 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3년 전 긴 시간을 보고 어느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만들어 가고 그 이유도 생각을 하면서 뛰어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시스템 인력들 다 만들어 놓고 3년 후에 아니야 이 산이 아니야 하면서 이 버리기는 네. 사실은 쉽지가 않다. 네. 그리고 또 KBO 전체 뭐 구단이라든지 리그 자체도 티빙하고 이렇게 또 협업을 하다가 갑자기 또 네. 계약을 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럼 이 기자님은 3년 후에 티빙이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티빙이 포기는 할 수 있겠죠. 이게 네. 수익성이 전혀 없다. 너무 적자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손을 털고 나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이 네이버라든지 기존에 했던 이제 다음 카카오라든지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미 유료화가 됐고 이미 이만한 금액을 써내야 입찰이 성공을 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프로야구가 완전 폭망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뭐 네.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결국 유료화 하려면 지금은 3년에 1,350억의 그 금액이 나왔고 그 이상의 금액이 배팅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시 무료가 될까? 저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통신사가 한다 그래도 또다시 이제 유료의 세계로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가 웃는다는 건 제가 야구계에서 이번 상황에 대한 최대 수혜자는 네이버가 아니냐라고 우스갯소리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얘기를 그냥 들은 정도고.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이지? 그러니까 이게 티빙이 너무 못하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고생한 거 이제 팬들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네. 다시 네이버가 뛰어들까요? 뛰어들어야겠죠. 지금 이 프로야구 콘텐츠의 장점은 매일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사실 축구, 농구, 배구 어느 스포츠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매일 하잖아요, 매일. 티빙이 3년 동안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팬들이 이탈하고 네이버도 프로야구를 외면하고 이러면 저는 프로야구 위기가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네. 시범기 처음 할 때는 팬들이 이제 네이버하고만 비교했는데 이게 이제 MLB 서울 시리즈가 하면서 이제 비교를 이제 쿠팡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완전히 팬들의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완전 비교가 되고 와닿는 그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중계질을 놓고 얘기하시는 그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팬들도 그렇고. 네. 서울 시리즈는 이제 엠스풀에 네. 이제 외주 제작을 맡기고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엠스풀이 저렇게 뭐 자체적인 결정으로 해서 카메라 뭐 대수가 42대가 네. 42대가 어느 정도냐라고 제가 이제 방송 관계자들한테 네. 물어봤더니 보통 이제 우리 KBO 리그 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15대가 네. 들어가는 네. 이제 엠스풀이 사실은 카메라 많이 대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15대 정도 되고 뭐 적을 때는 한 뭐 12대 뭐 이 정도. 네. 다른 이제 방송사들 이 한 시즌 내내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근데 네. 한국 시리즈 하잖아요. 한국 시리즈의 지상파 들어갈 때는 보통 이제 18대에서 20대. 그 42대는 어마어마한 거네. 그러니까 거기 한국 시리즈보다 네. 2배 이상 네. 지금 그러니까 옴파이어 캠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 카메라들이 지금 막 곳곳이 포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쿠팡에서 그만한 투자를 했던 거고 뭐 사실 뭐 티빙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겠다는 그런 아마 목표도 세웠을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쿠팡은 저 정도 수준의 중계를 하는데 저런 식의 중계들을 한다 그러면 유료화 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티빙에서 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뭐 엠스풀, SBS 스포츠, 네. 뭐 KBSN, 스포티비 여기서 네. 제작했던 화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팬들이 이제 티빙을 보는데 막 끊기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서버 있을 건데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입찰이라든지 결정이 나고 지금 중계가 들어간 그 시기가 워낙 촉박했기 네. 때문에 제가 듣기로도 일단 제일 1 목표는 서버 문제. 네. 이게 끊기면 안 된다. 네. 운영이 돼야 뭐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하이라이트 VOD 이 부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준비를 못했던 거죠. 네. 그 조직 인력도 같은 이 CJ 계열에 있는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이런 편집을 하는 그 직원들을 써서 야구를 중계하다 보니까 야구에 전혀 모르죠. 쿠팡하고 티빙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사전 준비거든요. 티빙은 이제 엄청 짧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 플레이는 준비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독점 중계를 한 거지, 처음 시작은 재작년 22년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는 비독점 중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같이 1년간 중계를 같이 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좀 1년 동안에 축구 콘텐츠 중계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독점 중계를 한 거예요. 이게 비교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티빙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분위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정규 시즌은 과연 달라질 것인가? 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4월까지는 무료지만 5월부터 이제 바로 유료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팬들이 가장 궁금하겠죠. 정규 시즌에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면은 하이라이트도 빨리 올라오고 있고 VOD도 개선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보면은 아직도 조금 어설퍼요. 그렇죠. 예, 이게 편집하는 게. 근데 하여튼 속도는 빨라졌어요. 그동안 실수했던 그 조직이 아니라 그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에서 했던 그 편집 인력을 빨리 지금 수습을 해서 그쪽으로 대체를 지금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막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아마 다만 이 컨트롤 타워 누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것인가 책임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져야
이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즌 이게 4월 한 달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5월에 유료화가 가능하냐의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게 4월 달에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은 아주 잘해야 작년 네이버 수준이에요. 그렇죠. 아주 사고 안 나는. 그렇죠. 저는 이게 초대박 상황은 서버 터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설마 서버는 안 터질 것 같다라고 그 생각하는데 부분은 뭐 가장 신경 쓴 부분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서버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서버가 터지면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유료화까지 했는데. 네. 근데 이게 4월 달에 이제 팬들이 볼 때 돈을 내고 볼 서비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죠. 뭘 해야 팬들이 납득이 될까요? 네이버하고 똑같은 그 정도 수준의 그 하이라이트, 그 똑같은 속도의 네. 그런 업로드 그렇게 해서 하면 분명히 또 불만이 나오겠죠. 분명히 나오죠. 지금 이제 팬들이 쿠팡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쿠팡 플레이는 지금 이제 스페셜 게임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캐스팅 자체가 호화롭고 카메라나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은 우리가 이만큼 썼지만 이걸 더 돋보기 위해서 이만큼 더 써. 네. 지금 투자를 더 하는 부분이고 네. 티빙은 이만큼 써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든 그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비용을 좀 아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 티빙은 지금 뭘 해도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이걸 해소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 싶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죠. 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네. 티빙이 간단한 기업도 아니고, 하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 인력, 그 다음에 돈, 투자,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늦춰지느냐 문제지 좀 가지 않을까 싶고, 과연 그러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걸 유료화해서 이 팬들한테 돈을 받고 이걸 판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이 있을 것 부분은 같아요. 시기에 사실은 문제가 4월 말까지는 무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료를 간다고 했는데 그 유료를 갔을 때 팬들의 저항을 부딪히지 않고 할 만큼 과연 지금 시간이 한 달 내에 가능할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촉박하죠. 지금 네이버 따라잡기에도 급급한데 지금 이제 유료화에 대한 결정은 이미 이제 5월 1일부터 났는데 실제로 5월 1일부터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도 추가적인 판단도 4월 중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유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싶으면 전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다면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연간 450억, 이제 3년에 1,350억을 투자했으면 후속 조치로 과감한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려우면 이제 유료화를 유보시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KBO와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구단들과 KBO 차원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좀 도와줘야죠. 안착할 수 있게. 네, 이게 안 되면 티빙은 그냥 외로운 사투를 하다가 이제 그냥 사라질 가능성, 3년 후에 저는 그게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3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10개 구단이 지금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지금 운영비를 쓰잖아요. 네, 그게 궁금해요. 그 정도 금액이면 네. 450억을 나눠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구단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450억 10분의 1이 45억이잖아요. 그렇죠. 45억. 네. 45억이면 엄청 크죠. 이게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미래 가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 티빙의 이 프로야구 중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이제 걱정은 프로야구가 사실 어린이 팬들에게는 네. 이 유료화를 했을 때 지금은 다 또 휴대폰으로 모든 네. 것을 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린이들도.
그랬을 때 이 유료화에 대해서 이제 프로야구 팬층이 어린이 팬층을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구단이라든지 KBO도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퀴즈 요금제 만들겠다. 네. 자 오늘은 이 티빙의 유료화 문제 이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아요. 앞에 일단, 있는 PD분들도 좀 얼굴 안 좋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이 그럴 이제 구조들을 좀 짚어봤고요. 자, 예, 프로야구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오랜 시간 같은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